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 정권의 이제 일본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일본의 접근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본 위기의 본질과 일본인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깐 이제 강의를 좀 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정치색은 없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목은 뭐 일본 위기의 본질과 일본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지만, 강의 내용은 요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이 제목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잠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태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인태 전략을 이제 제안하고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2016년 아베 전 총리가 이거를 이제 제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태 전략에 이제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규칙을 수립하고 경제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중시적 이념은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의 지배, 이렇게 지금 이제 중시적 이념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 기본 방향은 제도주의입니다. 뭐 정확하게 제도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 조화 또는 국제질서 창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화를 상당히 중시하는 이제 국가이고, 근데 민족적으로 따지면 약간 좀 이제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제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런 민족이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화로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제 그 모든 삼라만상이 이제 각자의 역할에 다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기본 이념 속에 이제 그 국가의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국제 관계도 그렇고 국내 문제도 항상 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의 기본 방향이 당연히 이제 이것은 제도주의로 하는 거죠. 이 제도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미국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죠. 최근 국제관계 일본의 인식이 뭐냐? 포스트 냉전 시대 이행기로 가지고 국제질서예요. 불안한 국제질서의 체제 변화의 국풍 전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패권 이후에 이제 국제관계예요. 그 다음에 인태 전략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존 국제질서 대체 중심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 법과 질서에 대한 국제관계, 근데 예측 가능한 상대국의 대응 정책.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이 매뉴얼 국가라서 다른 국가들의 그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책임 강화, 뭐 인도, 뭐 그다음에 인권, 인도적 문제, 인권, 뭐 평화, 안보 이런 걸 이제 일본인들이 지금 국제관계의 기본 인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일 패권 약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가 이렇게 이제 G0 시대에 이제 진입한다. 뭐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기반한 대외 정책.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주의의 그 기본적인 일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기반한 대외 정책인 거지. 제도주의적인 아니면 그 매뉴얼에 의한,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에 의한 그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 거기에 반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약간 이제 틀어진 국가들은 경원시하는, 좀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 제재도 가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제도의 이제 숨겨진 전략은 무엇이냐? 현재 미일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미국의 대일본 국제질서의 창출 인큐베이팅이라고 제가 제목을 뒀습니다. 법을 강조하고 규율을 강조하는 국가는 정작 자신의 국력이 이제 상승하고 지역 획기로 나아가려 하는 과정에서 법, 규칙, 규율의 정의 등을 스스로 창출하여 그에 따르게 하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국제질서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20세기 초에 일본의 대외 정치의 기본 인식이었다는 얘기죠. 뭐 지금 현재 태평양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그 식민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일본의 대외 정책의 기본 인식이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이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장악해서 미국에 대항하면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이것을 당시에 국제질서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힘이 있었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동아 공영권인데 일본 자위대 그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대동아 공영권, 태평양 전쟁의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그때 그 이제 그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제 숨겨진 전략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